진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걸로 나왔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해주면 우리 아이한테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좋다는 게 진짜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감도 잘 안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누구는 약용 샴푸 희석해서 약욕하니까 나았다더라, 아니면 녹찬물로 이륙하니 완치되었다더라, 아니다 포비돈이나 클로레시딘 같은 소독약 발라주니 좋아지더라, 심지어 무좀약이나 농약 희석한 입욕물에 입욕시켜주니 나았다까지. 사실 세균성이건 진균성이건 습진이건 알로페시아건 종류에 상관없이 단 한 가지로 통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피부병 치료 방법이 진짜 다 다를 것 같고 엄청 다양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리 딱 하나만 깨우치면 몇 년 동안 고생하던 피부병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폼의 로마의 알로페시아, 시추도도의 각화증, 또우리 곰팡이성 피부염, 푸드 제코미의 알러지 아토피 피부병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방법 하나로 좋아졌는데요. 한 보호자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가 좋아지고 나서 매년 저희 집으로 귤까지 보내주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알려드린 원리는 피부 장벽 회복하는 케어법 딱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도 지금 바로 케어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9년 동안 9,000마리 이상 아이들 피부 문제 상담을 해주면서 많은 사례들을 만들었던 제가 피부 장벽 회복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 딱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엎드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 피부 체력을 올려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피부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게 아이를 케어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딱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먹는 거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아이가 먹는 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요. 이런 장내 미생물 변화가 전신의 염증 반응의 기준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가 또 피부가 더 예민해지거나 회복력이 떨어지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이 피부를 지키는 세정법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 회복에 맞춰서 세정법을 바꾸셔야 돼요. 피부병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님들은 세정에 신경 진짜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안 씻겨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과하게 씻겨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떤 세정제를 어떻게 써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계속 괜찮을 수 있는 건지 원리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번째, 이건 좀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보습 잘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 회복에 진짜 중요한 게 수분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아이는 보습제 뿌려줘도 피부가 건조할까요? 피부병도 안 나아요. 먼저 제대로 된 보습제를 찾으셔야 하고요. 보습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좋은 보습제 찾는 팁부터 보습 시기와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피부 세미나를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30년 경력 수의사 선생님을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나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종무 원장님처럼 본질적으로 피부 문제를 파고드는 수의사 선생님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식사는 화식으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사료에 화식을 섞어서라도 좀 급여해주세요.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약 60에서 70%가 모여있거든요. 이건 사람도 강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 반응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장과 피부가 면역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의 면역 환경을 보여주는 곳이 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피부가 엄청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화학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날이면 그 다음 날이 바로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아마 근데 보호자님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강아지 사료도 제조와 유통의 안정성을 위해서 유화제나 방부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대부분 포함이 되죠. 이 화학 첨가물들이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실제로 북유럽 헬싱키 대학교에서 15년 이상 반려견의 영양, 환경, 질병, 역학을 연구해온 그룹은 항생제 사용량에 따른 아토피 증상의 심각도, 그리고 시기에 따른 장내 미생물 환경과 아토피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사료만 먹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적고
아토피와 알러지 있는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과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식이나 화식을 같이 먹은 아이들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고 건강한 아이들의 환경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아토피, 알러지, 피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케어 중이시라면 항생제 사용량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방법, 화식 급여하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박종로 원장님께 가서 받아온 레시피,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변에서 화식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시죠? 아, 진짜 내일부터는 우리 애기 건강하고 맛있는 화식 만들어서 먹여줘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막상 해주려고 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솔직히 살아가기도 너무 바쁜데 귀찮더라고요. 뭘 사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하고 생각만 해도 번거로워가지고 오늘도 미안한 마음으로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주진 않으셨나요? 딱 제 얘긴데요. 근데요, 이렇게 하면 진짜 쉽더라고요. 밀프렙 방식으로 하루만 딱 정해서 재료 손질해두면 밥 시간마다 바로바로 꺼내서 급여해주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가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서야 해준 게 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화식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큰 두 가지가 첫 번째, 레시피, 두 번째, 만들고 보관하고 급여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쉽게 시작해보시라고 제가 직접 해보면서 겪은 시행착오들과 꿀팁들을 아주 듬뿍듬뿍 담았으니까요. 이 영상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우리 아이 화식 너무 쉽고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레시피인데요. 화식을 고려할 때 가장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은 부분이죠. 괜히 좋아졌으면 해서 바꿔줬는데 잘못될까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짜준 인증된 레시피, 그리고 급여량 계산기. 3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의 화식 레시피를 짜주신 수의사 원장님이 계세요. 저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1대1로 상담하고 나나 맞춤 레시피를 직접 받아왔어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우리 애는 아무 질환도 식이 알러지도 없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화식 입문해서 먹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레시피로 화식을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같은 레시피여도 아이 몸무게나 활동량에 따라 급여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준비한 건데 급여량 계산기예요. 공유 드릴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해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준비물은 실리콘 이유식 용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매일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패스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한 번 만들 때 2주에서 한 달치 정도 좀 쟁여두고 냉동 보관했다가 데워주는 방식으로 급여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전동 블렌더. 우리 아이는 꼭꼭 씹어 먹어요. 그리고 소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아이라면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 나나는 식탐이 매우 강하고요. 거의 안 씹고 그냥 꿀떡꿀떡 삼키더라고요. 나이도 15살이라 소화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한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작은 입자로 만들어주려고 샀어요. 이제부터 레시피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들이에요. 저희는 코스트코에서 대부분 장을 보고 없는 건 인터넷으로 시켰습니다. 무항생제 닭가슴살이랑 브로콜리랑 당근이랑 표고버섯, 난각가루, 구주겸, 아이오 피리어드. 사실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손이 많이 가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4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레시피대로 계량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찜기에 넣기 전에 손질해주시고요. 세 번째, 전부 찜기에 넣고 찌기 시작하는데 3분 뒤에 버섯이랑 브로콜리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갈아서 섞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공유 드릴게요. 구주겸이랑 올리브 오일은 원래 급여 직전에 추가해주는 방식인데요. 이게 해보니까 계량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막 주겸 0.43g 이러니까 계량기에 잡히지도 않고 토핑해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이랑 구주겸을 다 넣고 섞어주려고요. 이 두 가지는 먼저 넣어도 영양소
성분 손실 부분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다만 이건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 퓨리어드 같은 영양 보충제는 비타민이 쉽게 손실이 되니까 꼭 급여 직전에 토핑해서 급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먹거리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거니까 초반에 보호자님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해요. 화식 첫 급여 전에 나나 몸무게 먼저 체크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하면서 양 조절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처음에 화식 100%로 바로 급여했는데요. 1일차 아침에 끙아 상태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나한테 화식이 너무 잘 맞는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이게 웬걸 점점 끙아 상태가 점액질 변을 보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먹던 사료 50%, 만든 화식 50% 섞어서 급여해주고 있어요. 처음 적응기 때는 꼭 끙아 상태를 봐가면서 25%, 50%, 75%, 나중엔 100% 조절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화식은 다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얼마나 줘야 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 체중, 중성화 여부, 활동량 3가지만 입력하면 급여량이 나오는 계산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사용 방법 정말 간단하거든요.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개수표 설정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중성화 성견은 만약 아이 나이가 1에서 7세다. 그리고 중성화를 했다.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산책을 한다. 집에서 주로 쉬지만 산책 나가면 곧잘 걷는 편이다. 그럼 중성화 성견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 나이가 1에서 7세다. 그리고 중성화를 안 했다. 하루에 40분에서 60분 산책한다. 체중이 잘 안 늘고 에너지가 넘쳐서 집에서도 활발하게 논다. 이 경우엔 미중성화 성견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8세 이상이고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산책을 하고 그마저도 별로 안 좋아한다. 산책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자고 계단이나 소파 오르기를 힘들어한다. 이 경우에는 노령견, 저활동을 체크해 주시고요. 8세 이상이지만 산책, 소화 너무 잘하고 30분 이상 산책 무난하게 소화한다. 그리고 산책을 즐기고 꼬리를 흔들며 걷는다. 활력이 있는 편이다. 그렇다면 노령견 보통을 선택해 주세요. 5번 여기에 해당하는 보호자님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전 연령에 해당하고요. 산책이 아니라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뛰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 목양견 같이 직업이 있는 아이, 보호자와 함께 오래 달린다거나 훈련이나 운동을 한다. 이 활발 직업견을 선택해주세요. 나머지는 쉬운데요. 하루에 몇 끼니로 나누어 급여할 건지 선택해주시고요. 아이 체중만 여기에 입력해주시면 밑에 하루 급여량과 한 끼 급여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급여량대로 급여하시고 영양 보충제는 급여하실 때 위에 토핑해서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몇 끼니 토핑해서 주기 좀 번거로워가지고 오전 끼니에 몰아서 토핑해주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첫 시작을 위한 표준 기준치예요. 아이 체질이나 질환, 생활 습관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화식을 시작하는 보호자님들은 꼭 아이 체중이나 활력 상태, 변 상태 잘 체크하시고요. 이 시그널에 맞춰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이에게 식이 알러지 또는 질환이 있거나 장기간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안전한 화식을 계획 중이시라면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에 내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부분은 세균성, 진균성 피부병 보호자님들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샴푸 대신 비누로 세정하시고요. 약용 샴푸, 소독약 대신 녹차나 쑥 같은 천연 원물을 우려서 입욕을 시켜주세요. 아까 장내 미생물 환경 얘기했죠. 근데 사실 강아지 피부에도 장처럼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논문은 건강한 개 20마리의 피부에 사는 진균들을 조사한 논문인데요. 강아지 피부에는 수많은 세균과 진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상재균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 여기 말라세지아도 있거든요. 건강한 아이들도 일부지만 말라세치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말라세치아가 있으면 피부병 생기는 게 아닌가? 왜 건강한 아이가 가지고 있을까요? 피부의 상재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피지를 분해해주고 피부 pH를 안정화시키고 외부 병원균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결국 피부가 스스로 장벽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균이 진짜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때부터 세균성 피부염, 진균성 피부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소독약 바르고 약용 샴푸 쓰게 되거든요. 근데 쓰면 딱 그때는 좋아져요. 기다려. 근데 이런 경험하신 보호자님들 계실 거예요. 호전되다가도 끊으면 또 금세 올라와요. 그냥 계속 재발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약용 샴푸나 소독약은 원인인 과증식된 균을 없애니까 잠시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재균까지 싹 같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균들이 다시 복구가 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특성상 강한 세정력과 살균으로 점점 균형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피부가 스스로 장벽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던 그 균들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잠깐 좋아 보이지만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약해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정말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샴푸에 들어가 있는 화학 계면활성제 성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강아지 샴푸들 세정력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균을 과도하게 제거해요. 두 번째, 균의 먹이가 되는 피지를 필요 이상으로 제거하거나 각질층까지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세정이 반복이 되면 균이 다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환경 적응력이 강한 균만 살아남고 그 균들이 반복적으로 과증식하면서 점점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균성, 진균성 피부병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피부병이 있는 아이들한테 샴푸 사용을 잠깐 멈추시고 천연 비누로 세정하시라 말씀드려요. 비누에 천연 계면활성제로도 아이 몸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들은 충분히 다 씻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비누에 들어가는 오일들이 피부의 보호막을 씌워주면서 촉촉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세 번째 방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피부 장벽이 회복하려면 결국 수분이 필요해요. 비누 세정이 피부와 생재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항진균이 꼭 필요하다면 소독약이나 약용 샴푸만을 장기간 사용하지 마시고 녹차나 쑥을 우려서 스파해주시는 것과 병행하시면서 빈도를 점차 줄여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비누로 씻긴다, 천연 입욕 시켜준다로 끝나면 좀 아쉬워요. 물론 이렇게 기준만 바꿔줘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주기로, 어떻게 세정해주느냐, 순서, 주기, 케어 방법, 이 세 가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은 제품을 써도 효과를 확실히 빠르게 만들어줘요. 제가 실제로 나나 케어하면서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관리했는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남겨드릴게요. 1번, 미온수로 충분히 5분 이상 불려준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약숙 비누를 거품망에 넣고 거품을 진짜 가득 내어주세요. 그리고 3번, 거품망에서 거품만 이렇게 끌어 모아서 전신에 도포하고 그 거품으로 보호자님이 지문을 이용해서 강아지 털의 역방향으로 3분 이상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과정을 통해서 노란 각질이랑 그냥 각질이랑 유분이랑 이런 게 싹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노란 각질이나 유분기가 있는 곳, 그리고 아이가 가려워하는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마사지를 하면서 세정해주세요. 그리고 4번, 미온수를 사용해서 헹궈내줍니다. 헹궈야지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나왔던 노폐물들이 싹 씻겨 나가겠죠? 그리고 5번, 진하게 약숙 우려낸 물을 5분에서 10분 정도 입욕을 시키면서 끼얹어 주세요. 근데 그냥 입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애기 몸에 계속 컵으로 끼얹어 주듯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헹굼 단계 없이, 그리고 수건 드라이, 바로 드라이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약숙의 약효가 피부에 남아서 좀 오래 있어주길 바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약숙 입욕을 시켰던
키웠던 아가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케어를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던 천연비누는 화학 성분 없고, 그리고 나나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좋은 것만 듬뿍 넣어주고 싶어서 유기농 오일들을 베이스로 듬뿍 넣어서 보습 성분만 풍부하게 담았고요. 불필요한 인공 향이나 인공 색소도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도 자극 없이 건강하게 세정할 수 있게 제작을 했었고, 근데 이게 정말 나나처럼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았었어요. 어떤 분들은 녹차 티백을 우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녹차 티백도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시도했던 게 약숙 입욕이었는데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입욕이. 방법은 진짜 쉬워요. 그냥 3년 건조된 강화 약숙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약 효과가 좋은 잎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따고요. 그리고 그걸 끓이고, 그리고 식히고 진한 약숙물 만들어서 3일에 한 번씩 입욕시켰습니다. 목욕할 때요. 이 약숙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피부 염증이나 가려움 치료 등에 쓰이던 약초였고, 현대 연구에서도 피부염 억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항균, 항진균 성분이 풍부해서 곰팡이성 피부병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약숙을 3년산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숙성 과정에서 유파펠린, 자이소시딘 같은 피부 진정 회복에 좋은 플라보노이드가 더욱 풍부해진다고 해요.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오래된 약숙만이 약효를 낸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유명한 성분이라서 저는 약숙을 믿고 썼고 결과는 진짜 놀라웠어요. 피부 장벽이 회복하려면 수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습이 중요하다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해서 이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원리 설명은 짧게만 하고 효과적인 보습 방법과 기준 말씀드릴게요. 보습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하는데 뿌리자마자 촉촉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물을 뿌려도 촉촉하잖아요. 진짜 보습은 오랫동안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건데요.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좋은 보습제를 고르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보습해주는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근데 보습제 선택하기 전에 성분 확인하는 법은 제가 블로그 글로 정리해놓은 게 있어서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어서 보습 시기랑 방법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데요. 마지막이에요. 보습은 수건 드라이 후에 촉촉한 상태일 때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세수하고 수건으로만 물기 톡톡 닦고 바로 보습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후에 드라이를 꼼꼼하게 브러싱 해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알로페시아 아가들은요, 보습을 매일 2회 이상 무조건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케어해주시면 좋아요. 이유는 털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정말 빨리 날아가고요. 피부가 정말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은 하루에 2회 이상은 꼭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습을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속보습과 겉보습 2단계로 나눠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피부에 스며드는 미스트 타입 보습제, 그러니까 액체 타입 보습제로 속수분을 먼저 채워주시고요. 그게 충분히 흡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촉촉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에센스나 밤 같은 겉보습 제품으로 얇게 코팅을 해서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나나 피부병 케어할 때 정말 한 사람의 좋다더라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막 흔들리고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과 나나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낫지 않는 피부병을 혼자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케어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해요. 4주 과정 케어에 필요한 제품을 저희가 전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엄청 파격적이죠? 저희는 시간 쓰고 돈 쓰는 일인데 왜 이걸 진행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과거에 저와 같은 고민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각 아이 상태에 맞춰서 목욕 주기, 제품 선택, 케어 순서까지 함께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목표는 딱 하나, 졸업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반려가족 나나처럼 더 이상 피부병을 케어해주기 위한 목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피부 상태까지 함께 가는 게 목표예요. 한 번 모집할 때 10명의 인원만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매달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마감되고 있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 양식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선별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드릴게요. 마감 이후에 지원하신 분들은 다음 챌린지 대기로 넘어가니까 참고해주세요. 안녕.